우리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박수 치고 싶어요. 네, 예. 여러분, 우리 본부장님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게, 일단은 그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2년 연속으로 최우수 펀드 매니저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옛날 받은 것도 아니고, 최근 2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상금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인포맥스 라이브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없었다. 뭐 이런 갑자기 이 영화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 저도 저희 회사에서 자산 운용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유동원 랩 자산 운용하고 계시고, 또 여기는 자산 운용의 또 본부장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셋 다 이게 운용하는 사람들이 네, 모였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저희끼리 시작하기 전에 좀 인사 나누면서 약간의 어떤 그 묘한 긴장감. 긴장감까지.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펀드 매니저들의 수다. 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이니까 가볍게 네. 아무래도 2년 연속 이렇게 그 매니저 상을 받으시면 좀 성과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지 않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자금도 많이 막 몰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다들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 항상 네. 이제 여쭤보시잖아요. 항상 네, 이렇게 그렇죠. 고객 만나 보시면은 다들 그래서 지금 맡기면 뭐 얼마나 내줄 수 있냐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사실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는 주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해외 자산의 선물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기대치가 조금 있으신 게 사실은 부담은 부담이죠. 예. 근데 저는 다행인 건 저희 본부에 정말 유능한 매니저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지금 벌써 4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한 명도 이탈 없이 원팀으로. 그래서 든든한 백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겸손하니까지. 혹시 본부장님 뭐 애로사항 없으세요? 요즘 저요? 자금 많이 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매일 애로사항이죠. 그 요거는 약간 개인적인 얘기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유 본부장님 지금 왜요? 약간 아프세요. 이거 아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사실 정말 꼭 뵙고 싶어 갖고 제가 오늘 저도, 네. 저보고 MC를 맡아 주세요 해서 아픈 데도 맡으실래요? 근데 제가 맡겠다고 뵙고 싶고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이 정말 역대급인 게 우리 유 본부장님은 글로벌 투자의 대가시고 또 우리 이 본부장님은 국내 주식 주로 네, 운영하시죠. 이 글로벌과 국내 주식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뷰를 조금 이렇게 약간 비교하는 식으로 한번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 2년 연속 상 받은 거 그거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국내 주식 시장의 스타일 자체가 2년 연속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한 해 성과가 좋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했다고 한다면 성과가 제가 봤을 때는 좋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그 변화를 잘 주신 건데 네. 혹시 반추해 보신다면은 네. 지난 2년 동안의 시장이 작년 또 재작년 좀 어떻게 변모를 했을까요? 이제 올해 시장하기 앞서서 조금 지난 2년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아니, 저희가 사모펀드라서 이게 수익률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네. 법적으로 안 되고. 근데 19년도의 성과로 저희가 상 받았을 때는 19년도는 사실 저거였습니다. 상반기를 쪼개놓고 보면 이게 상반기는 저기 G2 무역 분쟁이 좀 막바지에 달아드는 분이요. 약간 극단으로 갔다가 이제 한 7월인가 그때부터 아마 트럼프가 패가 꼬이면서 하반기부터 이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상반기는 G2 무역 분쟁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G2 무역 분쟁을 보고 확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당시로는 단계 1, 단계 2 이렇게 해서 무역에 새롭게 관세를 이렇게 포함되는 섹터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으로 가면 경기 소비재였고 그러면 IT가 영향받는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럼 한국은 힘든데라는 생각으로 업종 대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를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철저하게 종목 플레이를 갔고요. 그러면 그 종목은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주의 업종 대표주들. 그래서 그 당시도 보면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저기 뭐 핀테크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다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도 한 2년 동안 섹터가 바뀐 건 사실 없습니다. 네. 계속 대장주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19년도 상반기는 그렇게 대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G2 무역준이 완화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특히 IT 대표주, 한국의 대표주 중심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사실은 추석 전에는 코로나가 뭐지라는 정도까지만 있었죠. 그래서 네. 구정 전에. 그래서 그 전에 또 1월 효과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전체적인 시장으로 한번 좀 수익을 챙기고 나서 구정 이후로는 사실 저희는 리스크 관리가 좀 상당히 잘 됐던 편이고요. 예, 그래서 구정 전에 포지션 먼저 줄여놓고 갔다 와서 코로나 맞았는데 저희가 뭐 저희는 헤지 펀드니까 헤지 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막아내고 그다음에 3월 18일인가 9일인가 아마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날이 아마 장중 저점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헤지 포지션 다 풀면서 이제 롱으로 바꾼 게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을 먹은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9월 정도까지는 시장을 먹고 이제 10월에 저희가 정책이 맞았고 11월부터는 그 당시가 아마 두 가지 악재가 시장 눌렀었는데 하나는 미국 대선, 하나는 저기 우리나라 양도세 이슈였는데 10월 말에 그냥 순서대로 바로 그냥 한 방에 해결돼 버리면서 11월부터 그냥 시장에 악재가 안 보이니까 성장주 중심으로 갔는데 눌러져 있던 삼성전자도 막 달리기 시작했던 그 국면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비메모리 수주 받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바로 땅땅 제공해주고 뭐 LG화학이 수주 받으면서 제공해주고 뭐 이래서 가지고 저희가 아마 3분기가 끝나고 4분기부터는 업종 대표주인데 4차 산업혁명 완전히 그냥 70주파의 느낌으로 압축 투자해서 갔던 게 2020년의 성과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년은 밑에서 박스권에서 조금 오르듯 말듯 했던 시장인 거고 2020년은 저희가 완전히 신저가 신고가를 다 받는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같이 먹어주면서 이제 연말에는 제가 약간의 섹터 플레이를 좀 했던 구간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도 1월 달까지는 시장 플레이를 같이 하다가 지금은 철저하게 또 2019년처럼 이렇게 되는 섹터의 순환매를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올해 장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수는 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늘어난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지난해는 뭐 속된 말로 진짜 뭘 3살 아이한테 뭘 찍어라 해서 해도 다 이제 먹을 수 있는 장이었다면 올해는 정말로 차별화되는 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사실 다 매니저이시니까 제가 올해 같은 장이 딱 사실 매니저들 바보 되기 딱 좋은 장입니다. 그렇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또 난세의 영웅이 날 수도 있는 모래장인데 올해 시장은 일단은 자료를 조금 먼저 보니까 전체적으로 박스피 약간 박스권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저기 전체로는 사실 저는 위가 열려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 가져온 시장 자료는 그 사실 적어도 좀 최근에 다들 박스권에 대해서 이거 너무 박스권이니까 다들 지쳐가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 판단을 좀 해보자였고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제 자료 가져온 거 2페이지를 보시면 뭐 나중에 자료를 뭐 이게 다운 받아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료는 다운 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네. 장표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뭐 사실 뭐 제가 무조건 맞춘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2페이지 놓고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들 힘들어하고 갑갑해하는 이유를 보면 작년에 시장은 저점 대비 고점까지가 딱 100%짜리였거든요. 99.95%짜리의 시장이었습니다. 작년이. 근데 2019년 대비 2020년은 연간 수익률로도 그러니까 30.65% 정도 올랐던 장이죠. 근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15%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장중 저점 대비 고점까지가 딱 15.5%인가 딱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YTD 수익률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 연간 수익률은 오늘 빠졌으니까 한 13% 정도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그 차트를 넘기실 수가 컴퓨터에 지금 켜져 있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면서 좀 해주시면. 우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넘겨야 이게 나오고. 네. 설명을 안 드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래서 요렇게 시장의 폭을 놓고 보면 그 2020년 대비 2021년이 너무 폭이 좁은 거죠. 그렇죠. 100%짜리 시장에 있다가 15%짜리니까 거의 뭐 10분의 1이니까 지금 체감적으로 야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고 그다음에 지금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참가자들이 작년에 보면 지수 2050선 넘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단가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작년의 시장을 보시고 기대 수익률을 잡았는데 올해 와서 보니 그게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그게 좀 힘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의 오른쪽에 놓고 보면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그렇다고 지수의 저점이 깨져서 무너져 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리고 13% 그다음에 뭐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면 한 15점 몇 프로 올랐던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지수 수익률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처져 있는 그런 수익률이 아닙니다. 상위에 뭐 한 4, 5등 안에 드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 기대 수익률과 자기의 진짜 실제 수익률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지금 장은 작년처럼 시장이 전부 모든 섹터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섹터의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아주는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매매가 엇박자 한 번만 나면 옆에 건 날아가는데 내 건 마이너스 나는 그러면 오히려 더 괴리감 커져버리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의 저점이 계속 높여져 가는 거는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경제 지표가 좋은 거 그다음에 경제 수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고 매출액도 커지는데 이익률도 같이 좋아지는 지금 되게 좋은 환경에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 지수 고점 때 밸류에이션 뭐 한 3,250선 기준으로 지난번 한 15배까지 갔다가 지금 12배거든요. 그리고 내년 거 기준으로 하면 한 11.8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수 대비 밸류에이션 빠졌다는 건 실적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MSCI 추정치나 제가 뒤에 붙여놓은 것들 많지만 모든 게 다 이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꾸역꾸역이지만 지금 이 밸류에이션 버티는 건 이게 싸 보이니까 어느 순간 좀 낮아 보이면 매수세 훅훅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밑에서 버텨주니까 지수의 하방은 견고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건데 문제는 이제 틸트 할 때 위에서 누르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게 뭐 쉽게는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델타 변이 돼가고 확산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좋다 이제 식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피크아웃 아니냐? 그리고 그로스가 그러니까 증감률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준치보다 높은 건 알겠는데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테이퍼링 할 건데라고 하니까 이제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실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선 연준이 우리 할 거다. 지난번 연준 그러니까 7월달 회의 때 인정은 했죠. 이제 하겠다는 거 인정했는데 방법과 시기는 아직 얘기 안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시간 끌기가 나오니까 이거 언제 할 건지는 좀 빨리 말해주면 해소가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또 불확실 일정으로 남겨놓고 있는 그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리스크 뻑하면 이제 규제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공산주의니까 무슨 짓 하지 모르겠다. 근데 이건 저희가 산업재 시대 때 많이 겪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한 5, 6년 동안은 이 리스크를 전혀 안 보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시장에 새롭게 참가하신 분들은 뭐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줄창 매도하는 외국인들. 그래서 보면 힘의 균형이 밑에선 3개가 받쳐주고 있는데 위에서 만약에 한 5개 정도 누르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요것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서 버티는 힘들은 되게 양질의 힘들. 그리고 이게 사실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가는 실적의 함수. 이걸 딱 받쳐주는 게 밑에 거니까 지수는 버티는데 위에서 누르는 거는 사실 심리도 많이 건드리는 거고 정책적인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5개가 누르고 3개가 받치니까 이게 계속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4-5개가 하나씩 시장에 프라이싱 되거나 해소되면 결국은 주가는 위로 툭툭 튀는 날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19는 저희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아니면 해외 방송을 보셔도 다 알겠지만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확진자 느는 거는 저도 인정. 그거는 왜냐하면 데이터 보여주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인정해야 되는 건 중증 환자 수는 빠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독감 바이러스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렇죠. 얘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주가가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들은 크루즈 같은 애들도 벌써 다 오르기 시작하고 한국 주식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쪽 관련된 애들은. 그리고 오히려 간헐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보고요. 경기 피크아웃도 사실 경관 데이터를 보고 기준선이 높은 거 보면 사실 아직은 걱정이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테이퍼링은 사실 7월 달에 다음 회의 때 데이터 보고 우리가 말해줄게라고 했으니까 시간 끌릴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다들 애널 분들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정상화의 과정인 거지 얘가 테이퍼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이 끊긴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심리로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 중국 리스크는 우리 입장에선 시스템 리스크가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중국이 예전보다 세련된 거는 그 사기업이 무너질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냥 핀셋 규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세는 그냥 한국은 패시브다. 그냥 그래서 그냥 액티브한 섹터 살 때는 도움되고 아닐 때는 그냥 이거는 디폴트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요인을 네. 말씀해 주시다가 네, 네. 갑자기 이제 그래서 위쪽이 네. 뚫릴 것 같다는 얘기까지 네. 이렇게 쭉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이제 질문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 이제 본부장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은 박스피이긴 하지만 지수를 억눌렀던 요인들 5가지 것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별거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승할 거다. 네. 이제 일단 얘기는 해주셨는데 네. 자 이제 우리가 명색이 지금 뭐 매니저들만 모였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돌리는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우리 또 시청자분도 계시기도 하니까 좀 제가 오늘은 좀 거칠게 날카롭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솔직히 이제 운용하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의 그 강세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네. 좋은 쪽을 보려고 네, 하는 게 네.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박스권이지만 네. 상단을 결국 뚫을 거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언제? 네. 언제 뚫을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다음에? 잠깐, 예. 잠깐 질문하기 전에 네. 바이어스 없으실 것 같은데 헤지펀드 운영하시는데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없죠. 아, 없으신가요? 저희는 뭐 네.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아, 오르든 빠지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 저만 제가 롱온이라. 예. 롱온이시니까. 아, 예. 네. 아무튼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주 네. 저기 중요한 내용이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셋 다 운용력이지만 조금 네. 성격이 달라요. 네, 저는 이제 네. 보험사 운용이라 저는 롱온이거든요. 저는 이제 시장이 올라야만 네, 되는 네, 네. 사람이고 이 두 분은 왜 얘기를 하냐면 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방금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상방향이 뚫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지수가 올라야지 우리한테 좋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네, 저희는 아, 그렇지는 지수가 않습니다. 올라나 상관이 없어요. 수익을 잘 내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예, 저희도 자산 배분 랩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보는 거일 뿐이다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예. 아우, 우리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아까 조금 초반에 긴장하시는 듯 아니요. 하지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시장에 대한 바이어스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아주 퓨어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네. 어쨌든 굳이 시장을 좋게 보실 필요가 없는 그 약간의 그 네. 사모펀드, 헤지펀드 네. 형태의 네. 매니저이신데 네. 어쨌든 상단을 지금 네.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거 언제 뚫고 올라갈 거냐. 그리고 지금 5가지 그 지수 상승 억제 요인을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해주셨는데 네, 네. 가장 첫 번째 캐탈리스트 우리가 뭘로 좀 쪼고 있어야 됩니까? 결국은 경기 일단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시장이 되게 좋아 보인다 했을 때 제가 요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 표에서 오른쪽은 미국 재고 증감률이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빨간색 선은 일본 공작기기 수주인데 왜 이걸 붙여놨냐면 미국 재고가 이제 결국은 글로벌 수요 이렇게 파악해보자 이거였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당연히 저희는 생산을 안 됐고 모든 게 락다운 걸려갖고 올스톱 걸려버렸으니까 생산은 안 되는데 저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가진 재화는 다 갖다 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확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근데 그랬던 적이 사실 요 차트에서도 보시면 0 밑으로 한 번에 무너졌던 게 IT 버블 한번 터졌을 때, 그다음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 그다음에 지금이었는데 과거랑 지금이 좀 다른 건 뭐냐면 과거에는 정말 기업이 망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는 기업이 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생산 시적 건전하게 다 있는데 일단 다니지만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니까 빠르게 이게 회복될 거다였는데 문제는 소비를 빨리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먹고 사는 장치는 그냥 일단 저희가 한국만 놓고 봐도 저희가 뭐 재난지원을 받았으나 저희는 직장을 다 다니고 있었고 정상적인 소비를 다 했던 그 상황들이 다 벌어졌었는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그 차질에 의해서
재고는 한 번에 소진돼 버렸고 그럼 재고는 또 채워야 되죠. 어디까지 적정 재고까지 채워야 되죠. 그러면 그 쓰는 거 이상으로 더 생산해야 되니까 이런 컨셉으로 보면 이쪽 여기와 관련된 거 결국은 기존에 원래 우리가 있던 장치 산업들 특히 이걸 사실 저희가 뭐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라고 하고 또 주식으로 보면 약간 가치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요것들이 실적이 당연히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공작기계 수주 요거는 저희가 정밀 기계인데 결국은 이게 신규 공장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좀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렇게 되게 정밀한 그 가공이 필요한 그런 공작에 신규 수주가 작년 9월부터 일본의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지 저희가 또 추적할 수 있잖아요. 추적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랑 대만이나 중국이나 다 신공장 짓는 곳으로 다 향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신산업인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기존에 있던 산업이 재고 소진을 했고 재축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리스타킹이라고 불렀었고, 그다음에 신규 산업에서 뭐 소위 말하는 미국은 팡이고 우리는 BBIG로 불리는 이쪽 각종 신산업에서의 발생하는 신규 수요가 발생해서 합쳐지면 다 같이 결론은 제조를 돌려야 된다. 근데 이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이게 수요였고, 그다음에 이 위기 이후에 뭐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이 다 나왔고 정상화되면 저희가 지금 와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용이 되니까 기업들도 다시 캐페 수주하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가동이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수요 사이클이 딱 수요가로 전 세계에 이끌 수 있는 사이클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 조절에 의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극복한 이 사이클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수요 사이클로 가는 강대장이다. 이기 때문에 시장은 폭이 위로 간다였고 그래서 제가 뭐 저희가 뭐 MSCI에 추정하는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어떻게 하면 뭐 밴드가 얼마 나옵니다라는 걸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다녔고 그게 작년 말에 제가 올해 2020년은 뭐 못해도 한 3,200은 베이스 깔아주고 뭐 시장 위로 잘 열리면 정말 단순하게 실적 추정치 곱하기 밸류에이션 뭐 한 12배, 13배 사이만 줘도 3천 후반은 나올 수 있다. 뭐 그리고 더 뚫고 가면 충분히 새로운 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데 이제 이건 제가 폭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건 웬이죠, 기간인 웬. 거잖아요. 언제냐?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저거였죠. 그냥 연준이 금리 올릴 때까지는 가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이유는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작년보다 올해가 저희가 조금 더 힘든 구조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작년처럼 무한대로 주지 않고 이제는 그래도 한 20배, 30배 이제 정제돼서 주기 시작하는 과정이 벌어졌는데 실제 연준은 대놓고 말하기를 그냥 우리는 그냥 2023년 말에 올렸게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주고 가면 시장 그 폭까지 그러니까 작년 올해 뭐 해서 한 2년 아직 남아 있는 기간이다. 단기로 놓고 보면 그럼 지금 이 박스권은이라고 보면 저는 저희가 백신이 좀 그래도 2차 접종까지 다 해서 좀 약간 완전 접종이 끝나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슈도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 그러면 사실 공교롭게 제가 볼 때는 한 9월 10월 맞아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9월 10월. 그러면 사실 뭐 아까 5개 앱들 중에 2개가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시점에 우리가 미국 대선 이슈랑 그다음에 한국 양도세 이슈를 걱정하다가 갑자기 1, 2주 사이에 순서는 사실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바뀌게 해소됐는데 해소되니까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자극받은 유동성이 실적을 향해 다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이 이번에도 충분히 열릴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잭슨홀에서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7월 FMC 회의 코멘트 보니까 그냥 다음번 회의에서 데이터를 보고 말할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 2달은 그냥 힌트만 주면서 시간 좀 끌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탑다운 측면에서는 9월 10월 사이가 좀 변곡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제가 좀 당돌하게 여쭤봤는데 대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해주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말씀 정리해 보면은 상단은 열려 있고 아마 상승세에 이어가는 거는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다. 네, 그럼 앞으로 한 2, 3년은 정도 남은 거고. 네. 그다음에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상단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시기는 이제 9월, 10월 정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또 유 본부장님 또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대신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이 본부장님은 어렵게 모셨고 우리 유 본부장님은 매주 목요일날 나오니까 우리 시황을 들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의 밸런스된 의견을 들으면 좋으니까 요거에 대한 어떻게 의견 좀 주시죠. 아니, 너무 비유가 저랑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경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거의 동일해요. 지금. 2023년 하반기 말까지는 그냥
계속 좋게 네. 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도 보통 9월 달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좀 쉬어가자 정도로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9월 초까지는 계속 좀 땡길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그리고 언제 전환점이 오냐면 10월 말, 11월 초 그러면서 또 쭉 땡기는 미국 시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시점이 아마 저희가 3분기 실적 확인하는 시점이랑도 또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1월, 4월, 그다음에 7월, 11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는 항상 지금 최근 2년 동안 아니면 한국 시장 최근 1년만 놓고 보셔도 고객 예탁금이 딱 그때를 분기점으로 한 번씩 더 레벨업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확인하고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그 CLSA가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사실 실적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니까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했대요. 바이에서 뭐라 그랬죠? 셀? 아니면 홀? 저기 뭐야 언더퍼폼. 셀이지. 언더퍼폼. 예, 셀이네, 그렇죠. 셀. 예. 그 두 단계로 얘기한 게 하야겠죠. 내년하고 내후년이 계속 안 좋아질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네. 보고 있는 실적이 사실 우리는 지금 반도체가 전체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얼마죠? 거의 40% 되나요? 뭐 넘을 것 같은데. 뭐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건 우리 지금 보는 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뭐- 장표는 안 갖다 붙였는데 네네. 작년에 저희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지수는 어떻게 신고가를 내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은 GDP의 구성 비중이랑 시가총액 구성 비중이 지금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만 놓고 보면 뭐 사실 지금은 1,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3, 4등이 네이버 카카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딱 5종목입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보면 반도체, 플랫폼,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적이 예전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혼자 이끌고 혼자 무너지고 네. 그런 장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실적이 나머지 다 방향성 자체가 지금 저희가 4차 산업으로 불리든 BBIG로 불리든 이 종목들의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의 그로스는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던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정체되는 실적을 보이더라도 다른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게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2차 전지 엄청 올라서 막 2차 전지 너무 올라서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실적만 놓고 보면 이제서야 BEP를 통과하는 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2차 전지 가지고 드디어 고정비를 다 커버해서 이익이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것들이 지금 끝나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끝난다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시장이 끝나야죠 지금. 근데 그게 아니다인 거고 사실 지금 그게 꺾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다들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플러스 알파로 아마 지방은행들이 올해는 좀 다들 좀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불경 경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제조업이 완전히 부도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선박이든 화학이든 자동차든 지금 뭐 저희가 올해 2분기, 3분기 사이에 자동차가 한국을 주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적이 너무 좋았고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아니라 이익의 레벨이 같이 올라갔죠. 이익률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만약에 모바일 가지고 아니면 전통의 메모리 가지고 이익 크로스가 안 난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또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비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방어해주면서 밸류에이션 높여줄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섹터는 이제서야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삼성전자 실적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무너지는 없을 거고 이미 우리는 그거를 작년부터 삼성전자조차도 그냥 종목처럼 움직이는 장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빠지면 얘는 다 같이 죽었어야 되고 삼성전자 오르면 다른 종목 다 또 빠졌어야 되는 그런 수급이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빠져도 오를 것 같이 올라주고 삼성전자 오르면 뭐 그 수급이 별로 안 빨려 들어가죠 지금 네. 다 같이 올라 버리죠. 그래서 그런 다른 섹터들이 실적 체력이 확실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모셔놓고 이제 막 이런저런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뭐 장표보다는 그냥 네. 좀 직관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보는 네. 질문 위주로 네. 좀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저는 제가 롱언니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 약간의 상승 쪽에 바이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제 두려운 게 있거든요. 그 작년에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제일 좋았던 환경이었던 게
정부가 알아서 돈 다 풀어주잖아요. 네, 네. 유동성은 풍부한데 경기는 안 좋지만 이게 언젠가는 끝날 거야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돈은 많은데 경기는 좋아질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주가 쭉 올라가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경기 좋아졌지 이미. 네, 네. 또 피크아웃을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앞으로는 이보다는 속도가 줄어들 거야.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약간 모멘텀 떨어졌고 네, 네. 유동성은 풍부하긴 한데 역시 이제 테이퍼링이 벌써부터 뭐 지난주 고용지표, 네. 이번 주 물가까지 하면은 지금 뭐 약간 속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9월 FOMC에도 네. 테이퍼링 할 수 있다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얘기는 역시 유동성의 어떤 물량도 좀 줄어드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양 날개가 올해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9월, 10월에 다시 박스권을 뚫고 상향세로 간다? 요거를 이렇게 딱 확신을 가지고 지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혹시 흔들리는 저를 위해서라도 흔들리는 우리 또 투자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주시죠.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뭐 지금 장표에서도 보였다시피 이게 되는 산업은 딱 그 항상 다 있거든요. 저희가 뭐 사실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시장 보면 코스피 항상 2000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박스피라고 불렀던 거였고 그럼에도 우리는 10배씩 내는 종목이 항상 있었고 그렇죠. 근데 결론은 보면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되는 산업 좋고 실적 좋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요 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보면 사실 제가 시대 일등주에서 놀자 그러니까 투자하자라고 하는 건 사실 되는 산업에서 놀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되는 산업이 되면 뭐 산업의 성장률이 뭐 한 100% 200%씩 나오면 거기에 속한 종목은 그로스가 뭐 100% 200%가 아니죠. 뭐 10배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산업이 성장하는 그 수혜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장은 아까 제가 박스피의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미니멈 박스피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되는 산업이 여러 개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뭐 확산되는 신경이 와버리면 뭐 우리가 지금 이 걱정을 언제 했냐 싶을 정도로 완전 큰 장이 올 건데 그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미니멈 박스피여도 성장하는 산업 자체가 많고 그러면 투자할 거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하루는 2차 전지 되고 하루는 바이오 되고 하루는 미디어 엔터 되고 되듯이 그쪽 업의 대표주들 잘 사면 된다인 거고요. 대신에 장기로 볼 수 있는 섹터에서 그 플레이를 하시면 뭐 제가 이 15페이지 붙여놓은 거 뭐냐면 뭐 가운데부터 2000년 초반은 이제 신흥국 성장 시대 이제 그것은 그 중국이 산업재 성장하던 시대죠. 그리고 2010년도 중후반은 중국 소비 섹터 시대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요때마다 각 업종 대표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사라 해도 몇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는 분명히 우리가 샀지만 한 10년 넘게 안 샀던 뭐 업종 대표주 보면 사실 여기는 포스코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그 시대 때는 보면 정말 한 10배씩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장기로 보이는 거. 그럼 지금 보면 2차 전지 뭐 이런 너무 뻔한 그 업종 대표주이긴 한데 그것들이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냥 되는 그 종목을 양껏 들고 그다음에 좀 긴 시기열로 좀 보시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속 줄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막 다 오르기 때문에 뭐 조금 사서 100% 먹는 것보다 지금은 좀 많이 사서 적당히 20-30%씩 계속 쌓는 매매를 조금이라도 섞어주시면 작년보다 올해 대응하는 게 좀 더 좋으면서 성과가 같이 날 수 있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분이 지금 계속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또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지금 계속 우량주들이 별로 퍼포먼스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량주를 매도를 하고 또 오를 때쯤 다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펀드에서 주식을 장기 보유를 대략 어느 정도로 하시고 삼성 같은 우량주도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하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고 저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이 되게 활발하고요. 관심 오늘 동시 접촉사도 많고 예. 특정 종목을 사고 팔고는 저는 사실 이게 언급하면 안 돼서 네, 좀 예. 이게 삼성전자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뭐 어떤 종목이라도
이게 또 저는 또 헤지 펀드니까 저희는 BM 추종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합한 밸류션 얼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시장 할인율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아시기에 그냥 우리나라 기준은 퍼 10배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 10배가 보면 그냥 이 정도의 금리에서 성장기 그 고속 성장기 한 3, 4년 동안에는 15% 20%씩 매년 성장하면서 그 뒤에 정석으로 한 10%씩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밸류션 10배 정도 주면 딱 적합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로스가 훨씬 세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세게 나오는 산업들. 그런 것들은 한 20배, 30배 주는데 그냥 쉽게 뭐 어렵게도 계산하실 필요 없이 그냥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그냥 증권사 레포트 보시면 뭐 지금 현재 시총이든 아니면 현재 추정되는 순이익이든 아니면 EPS든 그래서 그 레벨을 곱해 보시면 대충의 목표가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저희 사실 매니저들은 이제 시총으로 서로 얘기하지만 네. 그래서 뭐 목표 시총 요 정도인데 지금 이제 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한 20% 한 프로 나온다라고 이제 저희가 폭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폭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 들고 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가 봤던 그 기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보통 지금 현재 뭐 모든 기업들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장 올해장은 이 실적은 항상 반영해 줍니다. 지금 주가들이. 그리고 월별 섹터 수익률 보셔도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이 10페이지에 밑에 거 코스피 월별 수익률 보시면 맨 오른쪽에 전체는 이제 코스피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보면 1%에서 한 3% 내외 움직이고 그 왼쪽에 보면 섹터별이거든요. 근데 섹터별로 보면 시장이 뭐 정말 한 달에 1% 2% 깝깝하게 움직여도 섹터 놓고 보시면 10%짜리 다 있습니다. 네. 예, 이 말인즉슨 실적은 항상 반영해 준다인 거고 월별로 추세적으로 플러스 수익률 내는 섹터들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 부과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적당한 밸류에이션과 실적의 방향성은 주가가 반영해 주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목표가 도달하는데 일주일 걸릴지 한 달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레인지를 잡고 보시면 기다릴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물론 무조건 딱 그 숫자 가서 내가 팔겠다. 그건 사실 기신도 못 맞출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그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범위가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요 정도 지금까지 한국의 요 숫자 꺾고 놓고 보면 뭐 한 10% 정도씩의 도달이 뭐 한 달 내에는 항상 나와주니까 뭐 한두 달 정도 보유하시면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그러니까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네이버 카카오 꿈쩍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아마 삼성전자 꿈쩍도 안 하는 걸로 질문하신 거랑 똑같은 질문을 그때 하시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네이버 카카오가 이 산업이 꺾였고 회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갈 때 되면 가는 주식이다인 거고요. 삼성전자도 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외국인 수급이 너무 눌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것도 중간중간 좀 약해지면 지난주 보셨듯이 삼성전자 튀는 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뭐 기간적인 거는 일단 목표가 먼저 정하시면 기간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자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조급해 하시는. 그러니까 예. 6개월이나 됐으니까. 예, 주린이 분들의 입장에서. 예. 근데 그 네이버도 보면 카카오 네이버도 작년에 6개월 기다리고 지금 신고가 다 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모든 분들이 팔아야 돼. 근데 팔고 나면 다시 사야 돼. 요 고민이시거든요. 근데 그럴 고민이 주식이면 그냥 사놓으시고 좀 여행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조급하시면은 오히려 더 실패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처럼 펀드멘탈 좋고 유동성 풍부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 항상 지원책 나오는 시장에서는 밀리면 사는 장이지 밀릴 때 파는 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종목이 똘똘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그거는 밀리면 사는 장입니다. 네. 네, 또 마지막까지 또 당부의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어렵게 모셔서 이제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정리를 해 보면 지금은 박스권이지만 상단은 8, 9월 정도에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승세는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이어진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신 게 시대에서 성장하는 산업에서 놀고 있으면 네. 터질 일이 없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성장하는 산업은 이제 장표에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쪽
네. 분야의 섹터를 네.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는 네.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딱 보시면 네. 그게 그렇죠. 답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투자를 저희는 이제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생활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되게 좀 조바심 내고 빨리 먹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이 투자가 만만치가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길목을 잡고 내가 기다려서 내 주식이 올라갈 때를 기다려야지 이거 쫓아다녀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네.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분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셋 다 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은 조바심 내지 말고 일단은 실적을 믿고 네. 일단은 시장은 우상향으로 보자. 뭐 그게 아마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어렵게 자리 마련 이렇게 나와 주시고 사실 운용력이 이렇게 자기의 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또 약간 바이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한영 본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